결국 의료농단 사태는 의료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기성 관료들과 여야 없이 포퓰리즘에 매몰된 정치권의 합작으로 초래된 바, 이에 무기력했던 기존 의협의 포지션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협의 개선 내지 개혁에 대한 각 후보자의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의 개선 개혁에 관한 생각입니다. 의협의 문제점은 상부 조직만 있고 하부 조직이 없습니다. 회원들이 무관심합니다. 대부분 의사의 몇 분 외에는 전략적인 분석도 없고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로드맵도 없습니다. 혈련 지연만 팽배해 있는 게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의대 정원 반대 집회, 4만 집회, 여의도 집회 때 4만 명이 모였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그래서 다음에 무엇을 한다 말이냐, 다음에 무엇을 한다는 말이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단기 계획만 있고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탈피해야지 의사협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가까운 사람을 씁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 혈연 지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합니다. 이래서는 의협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혈연 지연에서 벗어나고 가까운 곳은 가까운 곳이고 의협을 위해서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고 지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운영도 민주적으로 좀 운영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의 문제점이 바로 의사협회의 개선에 대한 방향인데 우리 모두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때도 가까운 것은 가까운 것인데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계속 실망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우리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얘기를 듣는데 왜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나 약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처럼 로비도 못하고 맨날 정부한테 두드려 맞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힘이 폭발해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까 봐 정부가 의사들만 좁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의사들만 좁히면 국민들도 표가 나오는데 의사들만 좁히면은 정치권들이 편한데 그래서 의사만 좁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발휘될까 봐 정부와 정치권이 의사들을 좁힌다는 인식이 우선 돼야 됩니다. 의사의 힘으로 국민들을 보살피고 우리 의사들이 진료실 내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가 가능하고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다고 형사처벌당하고 십수억 원의 배상을 물리는 이 시스템을 우리는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의사들도 의사답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우리 미래 의사들, 우리 미래의 국민들도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한 길에서 제가 감히 앞장서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한나 후보님. 네, 저는 조금 이동 후보님이랑 생각이 다릅니다. 회장 선거를 하면서 정말 지역의 구의사회, 평소에는 제가 소속된 데만 다녔는데 어제도 남원시 의사회 송년회 가서 정말 뜨거운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회원님들 각 지역에서 우리 민초의사, 저도 뭐 개업 14년 해봤지만 민초의사들의 바람과 방향은 다 맞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다 있는데 도대체 왜 이걸 구조적으로 모으지 못하나. 어쨌든 저는 앞서서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사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제가 요 토론회 끝나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정말 도대체 뭐가 문제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의 생각은
지금 이 사태는 분명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더 이상 선배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 대처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제가 6개월 동안 많은 회의를 가봤지만 저도 의약분업 때 강남차병원 교수 조교수 시절로 그냥 강남차병원의 그 응급실을 닫게 했던 사람 중에 응급실 아니지. 하여튼 외래를 닫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정부 투쟁이라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희생들의 회원들의 희생을 앞세워서 정부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정치력을 말씀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협회도 있고 회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방법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번 김태우 후보님. 네,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이 단체다 또는 직역 간의 어떤 이야기를 통합해서 내지 못한다는 아마 오명이 최근에 저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라는 반성의 목소리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저희들이 그동안 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태생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과거에 이런 젊은 의사들, 현재 전공의 의대생 젊은 의사의 목소리를 과연 반영하는 구조였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키포인트다.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에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우리 의사의 목소리를 의사들만 한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사의 권익이 국민의 권익과 부합된다는 점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제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야만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저희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방점을 두고 저 김태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경 후보님. 네, 우리 의협은 유일한 법적 단체이면서 또한 의사들을 위한 권익단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쪽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권익단체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다양한 직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다양한 직역을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소집단을 두고, 이미 병원 의원협회 이런 집단이 있지요. 그 각각의 직역의 대표가 예를 들어 건정심에서 그 공급자 대표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건정심에서 그 개원이 공급자의 대표로 의협이 나가지 않습니까? 의협 대신 개원이 협의회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구조가 나가서 의협이 더 이상은 개원이의 단체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는 의협은 리셋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직역별 소단체를 아우르는 연맹의 역할을 의협은 하고, 그 연맹으로서 각 직역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그것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협이 해야 할 일은 그런 권익의 향상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의료 법정을 만들어서 사법 리스크를 현격히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을 추구하는 데에 의협이 좀 더 힘을 써야지 권익을 추구하는 데에 힘을 쓰는 포션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홍보, 그리고 국민과의 협상, 그것을 통해서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의사단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